경기도 안성에서 날아온 한 통의 제보. 고즈넉한 마을 한가운데에 비밀에 쌓인 집이 있다는 건데요. 놀랍게도 그 집에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이 갇혀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일하나? 뭐 밤에도 불 켜져 있던데? 벌써 3년 된 거냐, 4년 된 거냐, 여기 오지. 평상시를 만나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집을 직접 찾아가 보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시선을 차단하듯 높이 쳐진 담벼락. 그런가 하면 언뜻 보이는 철조망에 CCTV까지 설치돼 있어 삼엄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듯한 상황. 정말 이곳에 24시간 일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바로 그때 무거운 포대를 짊어진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사람이 소문의 주인공 같은데요. 안쓰러워요.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게 참 궁금해요. 매번 볼 때마다. 내내 바닥에 물을 뿌리며 청소를 하는가 싶더니 드디어 바깥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불을 빨랫줄에 널고는 걷고 또 널고 또 걷고 이불을 널고 걷기만 수십 장. 대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녀의 은밀한 24시간을 밝혀봅니다. 제작진은 다시 한번 소문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분주하게 이불 빨래를 널고 있는 그녀. 한번 말을 걸어봐야겠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 맞으세요? 네, 여기 사는 사람 맞아요. 아, 주변에서 일 하루 종일 많이 하신다고 걱정 많이 하시던데 혹시 여기 어떤 일 하시는지. 여기요? 저 그냥 애들 키우죠. 아이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많은 이불을 다 아이들이 쓴다는 건가요? 와, 애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저희가 300마리 정도 돼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직접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강아지들. 다름 아닌 강아지가 300마리라는 거군요. 얘네들을 혼자서 다 키우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엄마인데. 300마리 강아지의 엄마를 자처한 개영 씨. 세상에 대식구도 이런 대식구가 또 있을까요? 300마리와 한 사람이 한 집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한 명뿐이니 그야말로 독박 육아. 300마리 대소변을 치우는 것부터가 여간 일이 아닌데요. 더러워질 새도 없이 닦고 또 닦는 개영 씨. 그런데 그때 그냥 너 혼자 그러지. 엄마 벌을 내가 대기 좀. 딱 보면 아주 그냥 답이 나와, 답이. 딱 보면 아세요? 네, 알아요. 애들이 동작이 달라요, 조금.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빙글 도는 애들가 있고요. 또 어떤 애는 저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저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싸요. 다 달라요. 아이고 엄마 말이 딱 맞네요. 자, 제대로 깔아줄게. 됐다, 자. 됐다. 좋았겠지? 아이고, 좋아. 엄마가 새 이불을 깔아준 바로 그때 이게 웬 낭패인가요? 그새 실례를 하다뇨. 패드를 깔아놨는데 엄마 이불에다가 싸면 다른 애들이 밟을 거 아니니. 꽃님아, 김꽃님. 누가 꽃잎이에요? 걔가 싼 거예요? 응? 아니 누가 싼 거예요? 누가 싼지 모르지, 못 봤으니까. 그렇다고 다 조사할 순 없잖아. 누가 쌌니? 이실 짓고 해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실례를 하다 보니 쉴 틈 없이 이불을 빨아야 하는 상황.
많을 때는 40장쯤은 노끈이 세탁한다는데요. 세탁기가 세대나 돼요? 세탁기가 3대가 아니라 5개. 아, 5개예요? 그런데 강아지들이 요란한 반응을 보입니다. 설마 이것 때문인가요? 얘들아, 왜 그러니? 쟤네들이 이거 뜯는 소리를 알아들어요. 개영 씨는 밥도 그냥 주는 법이 없답니다. 닭가슴살부터 피망까지 12가지 재료를 섞는다는데요. 그나저나 이 많은 녀석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몰려드는데 어쩌려나 했더니 일렬로 쫙! 세상에 이런 노하우가 있었군요. 역시 300 대식구의 엄마는 다릅니다. 제일 기쁠 때가 애들 잘 먹을 때. 네. 잘 먹고 잘 살 때. 그렇죠. 그래서 먹고 나니까 이제 저봐 다 싸잖아. 싸고 있어. 똥맛이야. 300마리면 먹는 양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1,800kg죠? 한 달. 최소한 우리들이 먹는 애들 사료가 4만 원 정도 치면은요. 거의 한 4,500만 원 들겠죠? 그죠? 거기에 특식까지 챙기니 식비만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사료를 들고선 집 밖으로 나가더니 길 곳곳에 가득 담아놓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 주변에 생각보다 길고양이들이 많아요. 여기다 이렇게 놔두면 지들이 와서 먹고 가요. 세상에 300마리도 모자라 길고양이까지 챙긴다고요? 그런데 그때 그거 뭐야?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개영 씨.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게 뭐야? 아씨 진짜. 황급히 도로로 올라가 주변을 살피는데요. 아 여기 오면서 못 봤는데 차 지나가는 거. 네. 저 위에서 내려왔나? 어디 저 고속도로요? 고속도로 위에. 그 지금 이거 버린 거예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아씨 진짜 인간들이 지금 명절 때니까 또 한참 또 그런가 봐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누군가 집 앞에 강아지를 버리고 간 상황. 한쪽 눈이 아픈 강아지 같은데요. 여기 위에 산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고속도로 얘기했잖아요. 이 고속도로 여기 봐요. 여기는 얕잖아요. 아. 그러니까 얕으니까 애들 내려놓으면 애들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기 위해서 주로 이제 여기서 많이 발견해요. 여기서. 아, 여기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여기서 2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는 차에 쳐서 죽어 있었어요. 고속도로에 버려진 강아지가 종종 발견된다는 이곳. 특히나 이제 명절이나 휴가철 때는 그런 애 경우가 많고요. 네. 평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이제 기간이 휴가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많아요. 버려진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온 개영 씨.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추석 연휴와 함께 새 식구가 또 늘었습니다. 버려진 걸 아는 걸까 불안에 떠는 모습이 안쓰럽기만 한데요. 여기 있는 애들이 하면 다 사연 있지. 없는 애들 없어. 다 사연 있지. 가슴 아픈 사연들 다 있지. 그게 정도야. 이 집의 강아지는 모두 사연 많은 유기견들. 얘는 모낭충 걸려서 버려진 애라. 요 녀석은 한 달 전 개영 씨의 식구가 된 에라인데요. 모낭충 걸렸는지 어쨌는지 산속에다가 누가 버리고 간 거예요. 엉덩이 봐요. 아이고. 장난 아니죠? 에라는 발견 당시 엉덩이에 괴사 현상이 진행돼 꼬리의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엔 아픈 식구가 많습니다. 왼쪽 눈을 잃은 꽃님이, 안락사 직전에 구조된 강쇠, 눈도 다리도 불편한 두산이, 피부병으로 온몸이 새빨간 몽이까지.
버려진 이유도 살아온 환경도 다른 아이들을 위해 개영 씨는 맞춤형 돌봄을 하고 있다는데요. 강아지들의 나이와 상태를 파악해서 보금자리를 꾸몄답니다. 그 중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쓴 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다녀왔다가 치료가 돼서 잠시 동안 또 요양하는 치료실이에요. 그 치료실에 이제 산소실이랑 같이 위치가 돼 있거든요. 이제 아픈 애들이 응급 상황이 되면 산소실에 집어넣어서 호흡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을 먹어야 되고 따로따로 관리하는 곳이고요. 네, 여기서 이게 산소거든요. 네, 의료용 산소라 그래서 사람들 쓰는 산소예요. 이 정도 의료 장비까지 갖추고 있자면 그 비용도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일수 사체라 그래갖고 매일 찍는 일수 그거를 해요. 저도 애들 때문에 그걸 했어요. 했는데 하나 하다 보니까 이자가 늘고 2개 하다 보니까 이자가 늘고 그 사체를 8개를 하게 되고 8개. 빚이 얼마나 됐어요, 그때? 그때가 1억 2천이요. 1억 2천. 빚까지 얻어가며 유기견을 돌보는 개영 씨를 무모하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그때 갑자기 한 장의 사진을 꺼내는 개영 씨. 유기견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건 바로 이 강아지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그 얼룩 바둑이라 그래야 되나? 운동을 하고 한 바퀴 돌고 오는 중에 제가 무릎이 워낙 안 좋으니까 중간에 나오면서 입구에서 항상 앉아 있어요. 강아지가 한 마리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우연히 이제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핥아주더라고요. 한때 촉망받는 육상 선수였던 개영 씨. 하지만 다리 부상으로 육상을 포기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유기견 한 마리가 다가와 위로하듯 무릎을 핥아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일어선 개영 씨는 유기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만 삶의 지침이 바뀌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39마리, 45마리, 70마리 그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강아지들 먹이고 씻기다 보면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루가 저물고 밤이 찾아옵니다. 청소 끝! 아,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다 끝나서요. 들어가서 씻고 밥 먹어야죠. 이때 식사도 못 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니, 항상 요 시간 보통 한 10시나 11시 돼야 먹어요. 자정이 가까워서야 방으로 들어가는 개영 씨. 겨우 한숨 돌리며 끼니를 챙기는 시간인데요. 그마저도 컵라면 하나가 전부입니다. 기다려. 3분. 동안 엄마는 이걸 좀 보자. 라면이 익는 그 짧은 시간에도 CCTV로 강아지를 지켜보는 개영 씨. 여기도 양.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야 라면 한 젓가락을 듭니다. (300마리) 강아지를 돌보느라 끼니도 못 챙기는 모습에 가슴 아파할 가족들도 있을 텐데요. 다른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1억 7천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느 부모가 이해할 거며 어느 형제가 그거를 너 잘했다고 하겠어요. 다 미쳤다고 하죠. 오래전 소원해진 가족들. 이렇게 잠자리에 들 때면 그리움과 미안함이 찾아들곤 합니다. 오늘도 개영 씨의 하루는 아침 사료를 옮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째 개영 씨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허리에 보호대까지 하고 있는데요. 2년 전 다친 허리가 오늘따라 말썽입니다.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경선 씨. 아이씨 뭘 나왔잖아. 아니 허약하다며. 지금 신경도 먹고 왔어. 때때로 힘이 돼주는 자원봉사자들이 강아지를 돌봐주러 온 것입니다. 근데 한 마리 키우기도 되게 힘든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죠. 강아지 코코를 이동장에 넣어 차에 태우는 개영 씨. 어딜 가려는 모양인데요. 좀처럼 보기 드문 개영 씨의 외출입니다. 그나저나 어딜 가려는 걸까요? 누가 있어야지만 없으면은 못 가요. 저번 주에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야 되는 날 못 갔어요. 애들 좀 잠깐 봐달라고 하고선 얼른 갔다가 와야 돼요. 얼른.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먼저 동물병원부터 찾은 개영 씨. 오늘은 코코의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그나저나 개영 씨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개영 씨도 얼른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나 그럼 병원 가서 나 신경주사 갖고 올게. 네, 알겠어요. 네, 가세요. 네, 다녀오세요. 네. 엄마가 자리를 비우자 코코는 불안한 듯 곳곳을 살핍니다. 병원을 찾은 개영 씨. 통증이 심해진 허리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이게 그 예전에 이제 2014년도 사진이고 이게 오늘 찍으신 사진인데 이 하얗게 보이시는 게 이제 신경이잖아요. 근데 신경 자체가 좀 많이 압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 부분이 더 심해지거나 그러면 막 보행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고 신경 손상도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 자칫 마비까지 올 수 있다는 검사 결과. 일단 신경주사로 통증을 가라앉히기로 했습니다. 강아지를 돌보느라 제 몸 돌보기를 미루었던 게 원인일까. 개영 씨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개영 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알았어요. 네. 전화를 끊고 어쩔 줄 모르는 개영 씨. 대체 무슨 연락을 받은 걸까요? 무슨 전화예요? 종양이 폐로 전이됐대요. 저번에 어리보다 더 심하대. 코코의 검사 결과를 전해 듣고 말을 잇지 못하는 개영 씨.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가 아닌 가슴을 찌르고 갑니다. 아무것도 해줄 게 없대요. 유기견과 함께한 지 28년. 몇 번을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아픔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개영 씨. 올라온다. 오자마자 서둘러 무얼 하나 했더니 특별식을 만들었습니다. 코코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개영 씨. 아직까지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시간은 있잖아. 시간은. 그러니까 자주 볼 수 있는 시간은 있으니까 그래도 잠깐이라도 내 옆에 두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보내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지죠. 내 마음 무거운 거는 내가 싫어서. 그런데 개영 씨가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강아지들의 유골함. 근데 우리 집에 와서 딱 6개월 만에 가버렸어. 아유.
마음이 많이 너무 아프셨겠어요. 아팠죠. 코코처럼 종양이 온몸에 퍼져 3달 전 하늘로 떠난 칸이. 나한테만 이랬어요. 나한테만 이렇게 좋아했어요. 웃고 그거 재롱 떨고. 다른 사람한테는 막 잡아먹으려고 막 그랬는데 나한테는 그래도 마음의 문 열었었어. 외롭고 아픈 아이들은 벼락 같은 사랑을 보여주고 개영 씨의 곁을 떠나곤 했습니다. 이제 애들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뿌려줘야죠 이제. 내가 데리고 있는 것도 욕심이잖아요. 애들 이제 하나씩 보내줘야죠. 28년의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버린 아픔은 셀 수 없습니다. 개영 씨는 아픔을 잊기 위해 어쩌면 더 열심히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18년 동안은 왜 연락을 한 번도 안 해보셨던 거예요? 아니면 연락을 내가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었어요. 내가 이제 뭐 집으로 바쁜 전화하는 것도- 게 그건 핑계밖에 될 수는 없지만 어쩌고 뭐 자식으로서는 죄인이죠 뭐. 제작진은 개영 씨의 가족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어머니와 만날 수 있었는데요. 7, 8년 됐지. 못 보신 지? 그럼 그래서 가슴에 그랬네. 상처가 남았어 나는 또. 그래도 지금 저렇게 그한다 해도 왜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싶은 생각을 나는 지금도 미운 거는 확실히 믿지. 그런데 어머니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임종하고는 할 때는 애들은 다 왔었어. 임종할 때는 다 왔었어. 근데 얘는 이제 그 시간을 못 오고 못 왔어요. 다시 만나실 용의는 없으세요? 지금 만나라고? 아이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딸과의 만남을 망설이는 어머니. 제작진과 어머니가 만났다는 소식에 개영 씨는 집을 나섭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와주지는 않을까.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어머니. 모녀의 재회는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개영 씨의 얼굴을 스치는 반가움. 7년 만에 어머니가 딸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 아이고 이뻐서.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꼭 닮은 얼굴처럼 모녀의 마음도 똑같겠죠. 이렇게 나란히 걷는 날을 기다렸던 개영 씨. 엄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엄마 아빠 납골 당다 모른다고. 여기 엄마 내일이 있잖아. 여기 약국 있는데 거기서 엄마 푸들 한 마리만 구조하지 않았어도 내가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봤어.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개 한 마리를 그 편의점 언니한테 잠깐 맡겨놓고 간 사이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그게 15분 걸렸거든. 근데 엄마가 내가 갔을 때 그랬잖아. 아빠 10분 전에 돌아가셨다고. 유기견을 구조하느라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딸. 개영 씨에겐 늘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모녀가 함께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대체 모녀가 찾은 곳은 어디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뵈러 온 개영 씨. 그런데 내 사진이 없네. 응. 요거 셋째. 원망스러운 세월을 증명하듯 개영 씨만 빠진 가족 사진. 아 어머니 요걸 바꿨구나. 아빠 미안해.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함보다 더 큰 그리움. 개영 씨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속이상해도 이해를 많이 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지가 선택했으니 끝까지 가야지요.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용서해주지 않으실까요? 용서해주세요, 아빠. 7년 만에 가족과 만나 가슴속에 그늘을 걷어낸 개영 씨. 더 넓고 환한 가슴으로 큰 가족과 행복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